네, 오늘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31km 깊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4.5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인데요. 당초 지진 속보 당시엔 규모 4.0으로 추정됐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 이번 지진의 규모는 4.5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총 21건 접수됐습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강릉 6건, 동해 8건, 삼척 4건으로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북 지역에서도 영주와 안동 등지에서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감되는 진동을 살펴보려면 계기 진도를 봐야 하는데 강원과 경북에선 최대 계기 진도 3, 충북에선 2가 기록됐습니다. 진도 3이면 실내나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히 진동을 느끼고 또 정지하고 있는 차가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입니다. 예, 최근에 규모 4가 넘는 큰 지진이 또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으론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 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규모는 4.1로 이번 지진보다 작았지만 발생 깊이가 12km에 불과하면서 최대 진도는 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계기 진도는 마찬가지로 최대 5까지 기록됐습니다. 이는 역대 국내 지진 가운데 공동 11위로 강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으론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규모 5.4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이 두 지진 모두 최대 진도 7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주민 한 분이 전화로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학생 김소리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소리 씨 나와 계시죠? 네. 네. 아침에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새벽에 지진이 났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제가 자고 있었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깼거든요. 네. 그래서 딱 뭔가 그때 딱 지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지금 계신 곳이 강릉시이죠. 네. 경포대 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해안가랑도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 제가 보니까 진도 3이면은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라고 하고요. 또 실내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김소리 씨도 그 정도를 느끼신 건가 싶기는 한데 당시에 그러면은 뭐 바로 신고를 좀 하신 겁니까? 아니요, 신고할 생각은 못했고 그 지진 느끼자마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네, 그냥 지진이 났구나 했어요. 재난 문자를 받으셨고. 네. 그때 뭐 다른 함께 계시는 뭐 친구분이나 다른 인근 주민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제 친구들은 못 느낀 친구들이 더 많고, 네, 거의 못 느끼고 몇 명만 이렇게 좀 진동 나는 걸 느꼈다 하더라고요.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잠에서 깰 정도로 느꼈고 아니면 그냥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군요. 그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한 8시 35분에 규모 3.1인가요? 그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그 사실도? 아니요, 그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동해 뭐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또 뭐 대학을 다니신 분들 좀 말씀을 좀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최근에 계속 잇따르는 지진이? 지진이 안 나다가 이제 최근 몇 년부터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큰 지진이 조만간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네. 지금 걱정을 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렇게 최근에 지진이 이어지면서 혹시 더 큰 지진을 알리는 전조 현상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진이 꽤 잦았는데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지진이 많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지진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징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작은 지진으로 에너지가 쌓이면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어 올리면서 네팔 등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 힘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동해의 후포 단층대와 옥천 단층대 모두 4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는 힘이 가해지면서 한쪽이 밀려 올라가면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더 큰 지진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진을 대략이라도 예측하려면 땅속 단층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단층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뻗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긋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깜깜이 상태입니다. 땅속 단층 생김새를 알려면 10에서 20km까지 관측 도구를 넣어서 살펴봐야 하는데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하의 단층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단층 모양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대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